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땅꾼학개론 14번째 시간, 그래가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투자, 그래서 2편째입니다. 그래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놨는데,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볼 것 같으면 접경지역의 토지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선은 접경지역의 현재 이슈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땅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고도 참 힘든 거예요. 또 접경지역의 개발 이슈는 또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접경지역에 그럼 어떻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갖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슈라는 건 뭡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해서 규제가 굉장히 행위가 많은 행위 제한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개발 이슈라는 건 어떻게 되냐? 이번에 행위를 갖다 완화를 받게 됐다. 완화를 받게 되니까 이때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마인드 또 아니면 투자에 대한 욕구라 그러죠. 니드가 보통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3대 문항으로 이제 풀어보자 이거요. 그 접경지역에 그러면 개발 계획을 3대 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민통선의 CCL에 대한 조정 내용, 소위 말해서 이거는 예측을 해보기라고 그랬는데, 자, 이 자료에 대한 도면을 제가 황막사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 가셔서 여러분들 황막사에다가 요 강의가 녹화하자마자 제가 오늘 날짜로 오늘 올려놓겠으니까는 1월 10일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로 올려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통일은 대박. 그래서 10개 시군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장 커다란 이슈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한 토지 가격과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이슈가 또 급속하게 부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접경지역의 개발 이슈를 보면 경기권은 무조건 산업과 교통과 물류예요. 그 다음에 강원권은 뭐냐? 결국은 관광과 물류와 교통입니다. 그럼 경기권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건 파주 지역을 갖다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개성까지 또 고속도로를 준비하고 있는 김포 쪽도 같이 더불어서 산업에 대한 내용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저는 물류 쪽을 갖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결국은 파주와 강화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물류는 어떻게 되냐? 파주와 김포 쪽이 되고 관광은 연천 쪽이 되는데 이거는 경기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천 쪽에는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파주나 김포 쪽에는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강화 쪽은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보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강원권에서 관광과 물류와 교통이다라고 하는데 관광은 아무래도 고성이 되겠죠. 여러분 외금강을 나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내금강에는 양구 쪽에서 들어가죠. 두타연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은 결국은 철원이나 고성이 되는데 고성에서는 동해 북부선 쪽에 철도와 고속도로가 닿게 되고 그 다음에 철원 쪽으로 해서는 경원선이 닿게 되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물류 또한 고성하고 철원 쪽으로 물류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저는 또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원권을 볼 거냐 경기권을 볼 거냐 경기도에서도 강화를 볼 거냐 김포를 볼 거냐 어느 쪽을 볼 거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 기법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은 또 무엇이 있는가? 제일 첫 번째 남북협력사업이 있죠. 남북협력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제일 대표적인 게 개선공단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금강산 관광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어떻게 됩니까? 남북협력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지금과 같이 대치 상태로 갈 거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들 완화가 되고 협의가 된다라 그러면 어떠한 분야서부터 갈 건가를 갖다 봤을 때 이때는 이제 지역 현안 사업과 안보 관광 사업이다 그런 내용으로 또 지역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협력 사업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있고 지역 현안 사업에는 강원권의 수건 사업이 있고 경기권의 수건 사업이 있어요. 경기권의 수건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자, 공여지법에 의한 미군 부대의 철수에 따른 미군 부대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강원권은 또 뭡니까? 강원권 또한 관광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고성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의 그 지역 현안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그러면 경기권과 강원권에서 지역 개발 사업에서 가장 적은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국제 평화 공원을 갖다 어느 지역에서 만들까가 그러는데 요즘은 다시 대치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또다시 또 남북한 간의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이러한 내용이 많은 이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경기권에서 한번 보시면은 경기권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세종고속도로의 연장선인 어디까지? 지금 얘기한 포천까지 연장선이죠. 그게 지금 현재 개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 말에 개통되는 서울 문산고속도로, 이건 제2 서해안고속도로의 연장선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의해서 경기 북부 쪽에도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각도로 보시기 바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DMZ의 관광 사업인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관광이나 민간 주도용으로 관광 개발 사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총남이다라고 우리는 책에 봐보시면은 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도 혹시 보시거나 그리겠다라고 그런다면 황막사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시죠? 결론서부터 내자 이거.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 준비 1번지는 어디다? 1위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고향하고 파주가 됩니다. 2위는 양주, 김포, 의정부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양주, 김포, 의정부인데 이 김포라고 우리는 쪽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강화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위는 어디에 되냐? 포천, 연천, 동두천이 되는 거예요. 4위는 철원, 강화, 고성이 됩니다. 5위는 양구, 이채, 인제, 화천 쪽이 되는데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처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결정 못 내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결국은 판단은 지금 얘기한 대로 아니 나는 고성이 좋아. 아니야 나는 의정부야. 아니 나는 포천이야. 아니 나는 김포야. 나는 파주야. 나는 고양시야. 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게 되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 북부는 기회라고 해서 꼴찌의 반란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도권 북쪽이라고 그러는 건 늘 바로 암흑의 땅이거나 또 불안의 땅이거나 또 아니면 군사시설에 관련된 땅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북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쫄딱 망했을까요? 남쪽에 투자한 사람은 모두 다 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기회는 분명히 남쪽이 많지만 북쪽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시민이 전부 강남에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외 지역에 아이언 뉴타운 같은 데도 지금 현재 16억 17억 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갖다 제2의 강남 이런 지역을 찾아내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얘기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강의하자마자 꼭 두 분이 올라와서 오르자마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눌러놓으시는지 모르세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자료 이런 거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거기다 아니 안 오시면 되시는데 요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나면은 꼭 올라가고 나면 꼭 두 분이 제일 먼저 올라와서 이거를 갖다 눌러 놓습니다. 뭐 아마 저하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천에서 용나는 투자백서 바로 뭐냐? 이게 개천에서 용나는 저렴한 비용 가지고 보통 가성비라고 그러죠. 자,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그러는 것도 토지 투자에서 분명합니다. 몇 천만 원 가지고 몇 억을 갖다가 투자에 대한 효과를 올려올 수 있는 데가 오히려 강남보다는 강북입니다. 그럼 강북에 맞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잡아내야 돼요. 그것이 개천에서 용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개천에서 용납니까? 아니죠. 용나는 개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잡아내는 것이 저구의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화해무대 어떻게 되냐? 적경지역에서 D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예요. 이건 완전히 비무장지대에서 100m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그러는데 선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세계적인 생태 자원을 해서 보존이 유력할 거로 봐요. 왜 또 이 내용을 넣냐? 교수님, 거기 개발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돈 못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임야가 2,000원, 3,0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13강에서 봐보세요. 임야가 13,000원이 되잖아요. 농지가 보편적으로 5,000원, 7,000원이에요. 지금 얼마입니까? 3만 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됩니까? 제2 개성공단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데는 10만 원 돈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MZ에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4km. 요건 세계적인 생태자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보존이 유력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휴전선으로부터 해서 남방 2km, 북방 2km, 4km에는 보존이 유력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가 얘기한 CCL이라는 민간인 통제구역 있죠? 여기에서부터 바로 CCL을 이 지역에는 개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드렸죠.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여러분이 경매 사이트 보시죠. 경매 포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전 거 낙찰된 거 한번 봐보세요. 이와 같이 DMZ 안에 있는 땅이 임야는 보통 10,000원, 농지는 보통 20,000원에서 30,000원에 낙찰되고 있다 이거야. 이분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완화되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을 갖다 경매 나왔다든가 이런 때 투자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찾느냐? 제가 그랬었죠. 황박사 카페에 오면은 여러분들 이 자료를 올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장이 먼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 남북 화해 시대와 접경지역 어떻게 될 건가?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절대보호가 아니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제한보호구역은 접경지역 지원법상 접경지역에서 군사시설 규제 완화에 따른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을 거냐, 그러한 토지를 찾을 거냐 라고 그러는 걸 갖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적경지역 주변의 일반 지역은 지원법상 적경지역의 저가 토지를 위주한 공경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 북부 쪽에서는 공업 추계 이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37번 국도가 되는데 공업 추계 이동에 따른 저평가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모두 다 설명을 드린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해서 고성에서, 인제에서, 양구에서, 철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다음 건에는 경기도를 갖다 얘기하는데 강화에서, 김포에서, 파주에서, 연천에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그 파급 효과가 늘어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강의를 몇 번이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 어느 쪽으로 와보시냐라고 그러면은, 자, 다운 카페에 황막사라고 있어요. 여기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이거 한 10,000원 정도뿐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도면을 갖다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알려드린 건 아무래도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시고, 자, 많은 자료와 도면을 황막사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냥 공짜로 보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운을, 저 복사 못하게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복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많이 다운받아 가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적경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 시간에는 제가 지목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